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네. 어제 오늘 제가 있는 남부지방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네. 낮에 오후 햇살을 받으면서 거리를 산책하면서 에너지도 좀 충전하고 다가오는 봄 기운도 좀 느끼고 그랬습니다. 더 남쪽에 따뜻한 데는 지금 꽃도 많이 피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있던 이상기후 때문에 갑자기 또 추웠다가 갑자기 눈이 왔다가 또 갑자기 너무 더웠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꽃이 또 아름답게 계속 피게 될지 또 피었다가 금방 된통 눈설이 맞고 또 지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계절이죠. 예. 그래도 점점 이게 다가오는 봄 기운과 햇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참 기분이 좋아지죠. 예. 오늘은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아무런 원고 없이 주절주절 그냥 부담 없는 뭐 제 얘기 푸념 그런 것 좀 해보려고 좀 영상을 지금 틀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서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트럼프에 관해서 제가 바로 저번 영상에서 얼핏 언급을 하면서 아주 미국 경제를 트럼프가 다 망치고 아주 또라이의 부정, 부패, 뭐 안 좋은 뭐 해가지고 막 물러난 것처럼 너무 부정적인 면만을 얘기했죠. 저도 이제 앞뒤 문맥에서 너무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막 급하게 시간 안에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면만 사실 부각시킨 게 맞습니다. 조금 제가 정도를 넘었죠. 예,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트럼프 시절에 경제가 호황이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또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보다 좋았죠. 사실입니다. 또 중국만을 타겟으로 해서 확실하게 다가온 자기들 미국의 위치를 위협하면서 솟아오르던 중국을 트럼프 때 본격적인 뿅망치를 가했죠.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위축시키려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성과 확실히 봤었다. 아주 잘 제가 그때 영상 만들 때 제가 놓치면서 이런 얘기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저도 사실 찜찜하게 넘어갔는데 그 부분 딱 아주 고맙습니다. 잘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한미군도 굳이 필요가 없고 세계화도 잘 되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 뭐 저하고 조금 뭐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논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고 제가 제 영상이나 어떤 채널의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인 언론에서 해주는 거하고는 전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예. 이것이 다 틀렸다. 지구의 모든 얘기가 내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 각자 개인적으로 다른 관점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포기하면서 그냥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습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가치관이 정말 내 속에서 내 스스로 결정내린 가치관인가 아니면 다수가 나에게 이게 맞으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믿어하고 준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받아들인 건가 한번 그렇게 되돌아보는 제가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극을 받고요. 서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에 매트릭스 네오 스미스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죠. 사실 저는 영화 리뷰어가 되고 싶은데 딱 아주 적절한 비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을 만들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주 심층적으로 아마 어디 가서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탐사 보도보다도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번 그 트럼프 시리즈 최근에 2월 초에 올린 그 1부, 2부만 보셔도 더 많이 재미있게 아실 수 있다고 저는 조금 자신을 합니다. 예. 제가 뭐 지금 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쓰고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작은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됐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수준 뭐 문명화되고 계몽되고 개화된 수준에 비해서요. 경제적으로 살기는 잘 사는데 다양한 어떤 정보와 어떤 의견들을 보면서 스스로 거기 어떤 지식이 아닌 지혜를 덧붙여서 그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인류가 나아갈 길이 무언가라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면서 서로 그런 토의하는 이게 굉장히 후진국 수준으로 저는 아직도 굉장히 미개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좀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일조하는 게 뭐냐? 그동안은 당장 문제되는 건 뭐냐? 우리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게 급선무다해서 나라의 모든 교육, 경제, 정치의 초점을 당장 경제 성장에만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전 세계에 사실 어느 정도 역사가 있던 신생국이 아니면 어느 정도 그 과거 좀 찬란했던 역사가 있던 나라라면 모두가 교육에 있어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인성교육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그걸 자기가 잘 나름 판단하고 소화시켜가지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고찰하고 사고할 수 있는 비판적인 그런 세상 일을 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켰거든요. 우리나라 사서삼경하고 명심보감이 그거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그런 데서 지금도 그 지도층 자기들만의 그 사교육 아주 비싼 사교육 그런 데 가게 되면 항상 뭡니까? 옛날 우리나라 화랑 그것처럼 신사도 뭐 그런 것처럼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 아니죠. 지식보다는 인성과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걸 그런 교육에 더 중점을 둔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밖에 나가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시대가 와도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소화시켜서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끌어내는 기본에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도 그랬었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그런 정신문화가 완전 단절됐고요. 내선 일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본의 어떤 의도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해방되고 근대화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쟁 터지고 세계 신냉전 시대로 가는 조류 속에 우리나라의 이념 전쟁이 되고 하면서 완전히 그게 다 이제 없어졌죠. 오히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난 시절에 우리의 그 과거 문명에도 뭐 역사에도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꾸준히 가져가야 할 아까 말한 그런 교육의 좋은 면 같은 건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모든 걸 다 그거를 부정했어야 됐죠. 새로 들여오는 사조를 좋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과학이 최고라는 어떤 우리는 지금 맹신에 빠져 있죠. 과학이 맞기는 맞지만 과학이 정말 최고냐? 이거는 지금 최근 한 100년 사이, 200년 사이에 들어와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조, 사조이고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극에 달하면 마법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면 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잡고 있던 건 만유인력의 법칙 물리학이었잖아요.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양자역학이 얼마나 마법 같은 소리고 정신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까? 과학의 범주가 아니죠. 양자역학 얘기를 들으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은 비과학이고 유사과학이고 때려잡아야 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양자역학이 뭐가 잘못되는가를 밝히려고 아인슈타인이 말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 아시죠? 네. 하지만 결국 지금은 양자역학의 시대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마법 같은 예전 같은 비과학이라고 두드려 맞을 것이 지금 좀 더 발전된 과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처음부터 시작이 좋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이래서 원고를 짧게 써놔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뒤에서 그냥 뒤통수 죽비 같은 걸로 팡 때리면서 노인네야 입 닫아라 이거 또 쓸데없는 저기 옆길로 새네 이것만 말해 하고 뒤에서 누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의 편협성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어떤 다른 선진국의 국민들하고 비했을 때 제 기준을 해서는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비판하는 사고를 전혀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가정 교육에서도 가르치지 않은 그런 세대들로 완전히 지금 세대가 탈바꿈된 지 몇십 년이 됐다는 겁니다. 예. 좀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떤 뭐 이념 논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꼭지가 휘둘리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언론들의 어떤 그 저질성과 편협성은 이루 말할 정도가 없죠. 이거는 굳이 뭐 제가 말 안 해도 국제적인 어떤 뭐 비영리 기구들의 평가에 해마다 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것만 안 봐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나 아니면 잘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맨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뻔하죠 뭐.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와 삶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디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가를 여러분은 누구한테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어떤 교육 풍토와 앞선 세대들의 어떤 지혜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완전히 맥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 방황만 하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1등하고 상장 받고 좋은 직업 좋은 대학 가진 다음에 수도권 뭐 신도시 이런 데 딱 가서 몇 평 아파트 살고 좋은 차 이 정도 그랜저 타주고 이게 지금 인생의 삶의 의미라고만 다들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렇죠? 예. 행여나 이게 진짜 내 삶의 의미이고 이게 정말 죽을 때 나는 정말 이번 인생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고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인가? 라고 본인 스스로 고민하고 고찰하고 모든 거 스톱시키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는 뭡니까? 주변에서 야 이 미친놈아 하고 막 무슨 종교에서 이단 때려잡듯이 너 왜 정신 못 차리고 다 그렇게 하죠. 예. 여담이지만 저는 재수를 했었는데요. 재수할 때 1월 달부터 집에 선언하고 저는 집을 그때 치기에 어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치기에 가출을 1년 동안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다들 끌려가는 식으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 때 이번 생에 태어난 삶의 의미가 정말 이것인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다고 남들이 이렇게 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하는데 나는 정말 이 길로 가면서 지금 이게 나의 행복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도저히 저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고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될지 제가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마치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여기 땅 저거 잡아봐라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나오고 고찰이 나오고 어떤 것이 내 삶의 이번 생의 목적, 내가 꼭 이번 생에 이루고 싶다는 행복,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가. 그래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지금 내가 대학을 가는 게 맞겠다. 그것도 뭐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뭐 그런 거라도 정해지고 나면 그때 뭔가 다시 출발하지. 그 전까지 그 해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해답에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한테 그 당시 얘기를 했었죠. 예. 물론 굉장히 완고하시고 아주 그 가부장적인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이 좋다. 너가 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자로서 그럴 수 있다. 대신 나는 내 집안에선 그런 걸 용납 못하니까 네가
정말 그런 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이제부터 나한테서 받는 모든 의식주, 쌀한톨도 지원을 받지 말고 너 혼자 알아서 그렇게 뭐가 있으면 나가라.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죠. 1년 동안 정말 노숙을 하고 친구들 집에서 이리저리 돈 한 푼 없이 옮겨 다니면서 신세를 지면서 거의 뭐 10달 가까이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 제가 있던 동네 가장 큰 서점에 가가지고 문만 열면 가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책들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놈이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그 한 놈 때문에 얼마나 그 주변 어른들이 주름살이 늘었겠습니까?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문이 여러분들은 살면서 들지 않았냐 이거죠. 예. 지금 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고 내 몸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 70이 넘고 80이 넘게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어렸을 때 나도 지금 이 방향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사람들이 다 인생은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내 자신을 행복하게 남들이 설정해준 목표를 보고 따라왔나? 내가 진짜 인생에서 원했던 목표를 따라왔나? 그러면서 내 고등학교 때 친구 그때 같은 반이었던 애 있는데 걔는 얼핏 들으니까 대학교 때 갑자기 뭐 다 때려치고 뭐 세계 일주를 떠났다고 하던데 그때는 미친놈 소리 했지만 걔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걔는 지금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행복해하고 있을까? 괜히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 더 무서운 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양병원에서 십몇 년 동안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그 젊었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잘 나갔고 예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고 아니면 굉장히 잘 나가던 사업하던 멋있는 남성이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병원에 들어와서 지병을 얻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똥오줌도 제자리에서 눈동자는 돌아가고 머리는 순순히 깨어있는데 몸은 이미 어떤 뇌출혈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못 움직이게 되고 똥오줌도 기저귀도 누가 갈아주지 않으면 그런데 뭐 인력이 병원에서 그 맞는 이윤을 해서 사람들한테 다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하면서 병원도 적자를 안 보려면 지금 나라에서 뭐 주는 수고 우리는 맨날 병원에 뭐 간병인들 욕하고 하죠. 근데 실제 거기서 간병인 여러분들 일주일만 일해보세요. 간병인에 대한 불만 절대 못할 겁니다. 혼자서 맡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요. 예전에 우리 뭐 요양병원 이런 거 없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알죠. 다 시어머니들 다 집에서 모셨었죠. 예. 근데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고 오면은 막 쌍욕을 하면서 밥을 주는데도 막 칼을 던지고 숟가락을 던지고 정말 똥 싸갖고 방바닥에 뭉개는 거를 1년 365일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걸 다 참아내면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야만 된다. 대가족 사회에서는 해가지고요. 지금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사실. 돈 갖다 주고 이제 나라에서 요양병원에서 해라 맡기는데 제가 거기서 십몇 년 동안 본 것은 죽음이 가장 이 죽음이란 게 내 인생에서 뭘 의미하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죽을 때 정말 내 인생 후회 없이 뭘 했다 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 차라리 고대 사회에는 그런 거를 가르쳤습니다. 사회에서.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게 없어요. 과학이 우리 모두의 가장 감히 어떤 다른 뭐 과학 같지도 않은 거는 입 밖에 꺼낼 수도 없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의 사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후세계나 뭐 그런 거에 과학이 지금 우습다 하고 조롱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 꺼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죽고 나서 나의 나의 의식은 어떻게 되나? 이 인생이 정말 끝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나? 아니면은 의식은 남아서 어떻게 뭐 환생이라도 하나? 아무런 뭐 과학이 밝혀낸 게 없다 해서 사회에서도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건 굳이 가르칠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그런 데 대한 아무런 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순전히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어서 그 종교 안에서 가르치는 종교마다 또 사후세계의 정의가 다 틀리죠. 그거를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믿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동거관계가 되어버렸죠. 비과학, 유사과학은 전부 다 철저히 다 배제시키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못 내놓으니까 분명히 종교는 아무리 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과학이고 미신 중에 하나인데 단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세계에서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무당같이 정말 힘없고 세력도 없고 찌그만한 점성이냐 하는 거는 비과학, 아유 미신하고 갔다가 그냥 쥐잡듯이 막 때려잡고요. 대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 많고 그 종교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으로 체계를 갖고 있으면 종교의 자유 해가지고 또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밀어줍니다. 이 삶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가 이 삶이 나한테 내려진 이 우주를 여행하는 이 의식과 나의 영혼에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정도로 이 광활한 아주 영원한 시간에 놓인 이 우주에서 이번 생에는 지구의 대한민국의 남자나 여자 이런 얼굴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출생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 가는데 이게 너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체험이 축복이고 영광이다 찬양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은 왜 내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오늘은 뭔가 열심히 해서 큰 차, 오늘은 더 좋은 집, 더 예쁜 여성, 더 멋진 남성, 그 다음에 내 자식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삶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또 도움을 주려고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 그러면서 삶을 지금 삶이 아름답다, 축복하고 그러시나요? 또 쓸데없는 얘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이러니 뭐 지금 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집에 가서 일기나 써야지. 너무 죄송합니다. 또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그 자기 나름의 어떤 결정과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게 일단은 이 모든 인생을 자기가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이제 과분한 칭찬이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블로그에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내고 이런 통찰력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거냐. 야, 누가 보면 제 가족이 와서 댓글 단 것 같죠? 아니면 제가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저 스스로 칭찬하려고 없는 말 막 쓴 것 같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주 가뭄에 콩나듯 가끔 있습니다. 그런 댓글 살짝 달아주시는 분들.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엿볼 수가 있냐? 이 통찰력과 해안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뭐 아니면 이런 내용 참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그런 분들은 원래 모든 분들한테 좋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겠죠.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 뛰어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자란다고 정말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막 말도 헛나오고 단어도 혀도 씹고 얘기도 두서없고 그러잖아요. 실제 생긴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딱 샤프하고 스마트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딱 봐도 시장에서 순댓국 먹게 생긴 사람이에요. 다만 항상 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숲 안에서 나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드론에 딱 타고 올라타서 전체 숲을 보려고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야 이거 진짜 내가 봤는데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치료하고 이런 물리 치료하는 게 최고야.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안마기 이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막 뒤에서 때려주고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렸다 내렸다 막 허리 막 꺾어주고 이게 이 내 굽은 허리를 펴고 이 디스크가 낫는 데는 이게 최고야.
여러분 깜짝 놀래죠? 아니 그랬다간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지금 이미 디스크가 엇나가는 사람이 그러면은 잘못하면 추간판 탈출증이 더 심해. 어머니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가 몰라서 그래 이거사. 엄마가 다 어디서 듣는 데가 있어. 그래요? 서울대 박사 나오고 하버드대 박사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얘기했어. 이상하네? 정말이에요? 그래 임마 오늘도 또 이제 그 내 치료하러 간다. 이상해서 따라가 보면 어디 저기 이제 의료기 상사 체험 부스 같은데 가면은 어머님들 다 막 한 100명 모아놓고 앞에 나와서 막 노래도 하고 화장지도 막 주고 막 하면서 무료로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면서 롤베드에다 쫙 태워놓죠. 어머님 시원하시죠?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넥타이맨 강사가 나와가지고 저기 뭐 선전 쪽지 하나씩 날 이렇게 넘겨주죠. 그럼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서울대 무슨 박사라고 나와 있고요.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사람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논문의 일부라고 샬라샬라 막 한 권도 선전 책자에 나와 있고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롤링베드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지금 뭐 퇴행성이고 뭐고 자식안에 다 뻘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뭐 당장 뭐 날라다니고 막 어머님은 계속 자기 물건 팔려고 과장 선전, 허위 선전을 하면서 자기들 것이 진짜인 것처럼 거기만 가서 맨날 그 정보를 듣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아는 전부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요. 이것이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자정하고 개화하려는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배운 지식 수준에 비했을 때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먹고 살고 경제 성장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런 지혜의 어떤 교육 그런 맥도 완전히 최근 100년 사이에 끊어져 버렸고요. 예전에는 그런 지식과 지혜에 관한 그런 독점권을 항상 지배층만이 갖고 있었죠. 그래야만 아까 그 롤링베드 의료기 상사에서 어르신들 다 이렇게 세뇌하고 교육시켜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피지배계층한테는 절대 그런 걸 안 줬단 말이에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근데 서양에서 이제 금속 활자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책이라는 것이 이제 글자 이제 하층민들한테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세종대왕 뭐 그런 거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지식과 그런 것들이 피지배층한테 가서 더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말 네가 이제 나중에 커서 나라를 이 무식한 민중들, 우매한 민중들을 지배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왕족이나 고관 대작이 돼야 된다 해서 그들한테 가르친 건 어렸을 때부터 귀족들이 우리나라도 그러고 사대부들은 뭐 지식도 가르쳤지만 지혜를 많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심리학이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군중심리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혜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스스로 조금 좀 그래도 남들보단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밖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려고 좀 많이 저도 모르게 좀 그게 습관화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서는 못 듣는 물론 제 얘기가 대단한 얘기란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다른 관점에서 좀 세상을 보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간혹 제가 할 수 있다고 나름 생각은 합니다. 트럼프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트럼프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영상 뭐 제가 뭐 최근 한 3개월, 4개월, 6개월 사이에 쭉 내놓은 거를 뭐 꾸준히 다 보신 분들이 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만은 거기에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던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특히 미국의 어떤 정치인과 미국의 그 동향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우리나라 정치계 쪽에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참 슬픈 현실이지만 사대주의가 우린 남아 있습니다. 사대주의가 없다고요? 아니죠.
우리 북유럽풍 하면은 깜빡 죽잖아요. 북유럽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북유럽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죠? 어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마케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운동 잘하고 멋있는 연예인이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김연아 알아요. 박지성 알아요. 국뽕에 뿅 죽죠. 그 나라가 정말로 어떤 자기들 나라만의 그 아까 말한 지혜를 가르치는 국민들한테 그런 교육이 되어 있어 갖고 스스로의 어떤 막 그 경쟁 우위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 숨길 수 없는 개성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일반화된 나라라면 그렇게 뭐 남들을 다른 나라를 무시하지도 않고 또 뭐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걸 알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국뽕에 취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국뽕에 제일 민감하게 그냥 뿅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입니다. 중국도 그러죠.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정치 성향을 이제 제가 전에 쭉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의 정치 성향을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서 특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우파에서 저는 절대 우파 싫어하지 않습니다. 좌파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일장일단을 다 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내가 이쪽 진영이니까 여기서 잘한 건 최대한 부각시키고 과장해서 이쪽에서 잘못한 건 절대 입도 뻥긋 안 하고 이런 말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태도를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는 거죠. 전에도 누가 한번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아마 그분이 봤던 채널이 저도 몇 년 전에 봤던 그 채널이 아닌가. 굉장히 그 말씀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당시에 미국에서 돈 번 어떤 그 재미교포가 굉장히 어떤 그 극우파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트럼프 재임 시절에 그 당시 그 트럼프 지지층들이 믿었던 사실 다 파헤쳐지고 드러나서 거짓으로 드러났던 이미 그렇게 판결이 났던 것들을 그 극렬 지지층 끝까지 안 믿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중에 눈 닫고 귀 닫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음모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사회적으로 뭐 사업이나 뭐 사람들 심리를 조정하는 이런 거를 좀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딱 그 인테리어 그 영상 찍는 그 배경이 되는 인테리어도 딱 미국식으로 일부러 꾸며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미교포 가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나름 인정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보다 선진화된 미국이라는 사회에 가서 거기에 적응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얘기를 듣고 훨씬 많은 정보를 듣고 우리보다 뭔가를 더 알면서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주 좋아할 만한 껌뻑 죽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젊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가 쓴 원고를 읽게 하는 앵커로 데려와요. 예. 그리고 그 이제 말하는 중간중간에 딱 끊는 거, 발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중간중간에 그 굉장히 그 아나운서들,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나운서들 많이 영입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정말로 있는 것처럼 그 우파의 음모론적인 얘기를 그대로 읊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아, 정말 분위기가 대단하다. 이 여자 굉장히 믿음이 간다.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몇십 년 살아봐서 아는데 딱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 아,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실생활을 많이 알고 그쪽 많은 정보를 접하고 성공하고 영어도 아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고 껌뻑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그때부터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비판이라고 해봤자 고작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눈 있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상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관상으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또 이런 말,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겨우 비판이라고 해봤자 잠깐 자기 마음속에 드는 그런 비판이 다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거기서 한 얘기를 자기가 인터넷에서
1시간, 2시간만 찾아봐도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고 더 정확히 다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한 번만 검색해 해봐도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없는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자기 사견을 섞어갖고 내 마음을 조정하려고 없는 얘기 더 섞어 과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안 보죠. 전부 이제 거기에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채널이 그때 댓글 달아주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블락 먹었다고 하는 것 같네요. 트럼프에 대한 것을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수 언론들하고 또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부를 잘한다고 찬양하고 싶던 보수가 아닌 진보 언론들까지도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잘 봐주고 우리나라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일본보다 특히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깜빡 죽죠. 일본은 개무시하는데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잘해준다. 전부 트럼프를 찬양하고 대단하다 하고 그랬죠.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또 보자 이겁니다. 여기 뭐 저기 지금 나무위키에 도널드 트럼프 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나무위키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는 할 수 없고 비판도 많이 받죠. 하지만 나무위키의 지금 강점이 뭐냐면은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뭐 유튜브 채널처럼 나는 트럼프가 좋아 싫어 해가지고 그쪽 얘기만 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보수든 뭐 진보든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 뒤에 가서 이걸 수정하고 요건 잘못됐다 하죠. 그럼 봐가지고 지들끼리 이 얘기는 뭐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이건 뭐 해도 그러면 또 이제 또 수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적 양쪽의 균형된 의견들이 같이 절충돼서 또 없는 얘기 뒤에 가서 그거는 과장이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이 오면 그 섹터는 지워져 버리는 식으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언론사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을 조금 준다고 봅니다. 여기 도널드 트럼프 평가를 봐도 나와 있죠. 트럼프가 경제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요. 나오는 수치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바마가 그전부터 쭉 끌어올린 거고요. 오바마가 끌어올린 거를 트럼프가 그대로 승계해서 간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특징이 항상 모든 건 내가 다 잘했기 때문이다. 그 자기가 어떤 뭐 하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 뭐 6개월, 1년 한다고 그 경제의 성과가 바로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몇 년 동안 그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던 정책적인 효과가 이제 3년, 4년 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몽땅 항상 내가 다 잘한 거다. 이 뒤에는 완전히 망친 건데 내가 흔들어놨다.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를 항상 자기 그 인생의 그 스킬로 이미 습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살짝 찾아서 이 BBC 뉴스 코리아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 2019년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그 재임하던 시절에 항상 내가 미국 경제를 최고로 만들었다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트럼프 뭐 막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밖에 안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도 어떻습니까? 처음 작년 10월 초에 일 터지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만들었을 때 제 댓글로 저를 굉장히 빨갱이처럼 공격하는 분도 간혹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월부터 11, 12, 1, 2 넉 달 벌써 이제 5달 좀 있으면 되는데요. 이제는 주류 언론들 봐도 많이들 네타냐후가 지금 너무 민간인 많이 죽이고 거기에서 어떤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간의 자치국가가 공정하게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지금 어기고 너무 강짜를 부려서 국제사회에서 욕도 많이 먹는 이제는 그런 얘기도 슬슬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전 세계적인 그 균형 잡힌 시각을 처음부터 우리나라 언론이 들여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쪽 얘기만 들여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여론의 양상이 이제는 미국도 욕을 많이 먹고 점점 그게 세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슬쩍 거기에 사조를 타고 이제 와서는 뭐 여러 뭐 KBS, YTN 뭐 그런 데도 심지어
지금 이 네타냐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억지를 부리고 너무 저기 민간인들까지 다 죽이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미국이 굉장히 수세에 뭐 그런 얘기 틈틈이 계속 하죠 요새는. 10월 초만 해도 10월 11월만 해도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저만 했죠. 그래서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빨갱인가 욕도 먹고요 간혹.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언론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도 그 경제 성과나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제가 볼 때는요.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고 서로 간에 자극이 됐으면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그 당시 한창 트럼프가 지가 제일 잘났다고 경제 성과를 찬양할 때 2019년 10월 달에 나온 BBC 뉴스입니다. 지금 이게 한글로 지금 번역된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실제 오바마 시절부터 사실은 더 뭐 많은 성장을 했고요. 트럼프 때는 여기 오바마 때부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오던 거를 오히려 트럼프 때는 이제 둔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모든 경제 성장의 어떤 효과는 오바마 때부터 지금 쭉 몇 년 동안 이어온 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그 제일 오바마가 다 만들어 놓은 걸 뒤에 와서 잡고서는 이게 모든 게 내가 다 만든 거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을 뿐이에요. 요거는 BBC 기사에도 당시에 나와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평가란에도 경제적인 면 쭉 보면 똑같은 얘기 또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 엄청나게 폭등시켰죠. 근데 이거 알고 계시겠지만 뭐 아주 저기 뭐 파월 뭐 뒤잡고 하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계속 더 풀어야 된 유동성을 풀면 풀수록 주식시장은 상관없이 날아가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뭐 경제가 좋아진 만큼 날아졌다고 할 수는 없죠. 트럼프 때 어마어마하게 모든 규제를 다 없애잖아요. 시장 친화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주식시장 빵 튀어놓은 거죠 뭐. 그리고 이 주식시장도 경제가 오바마 때 엄청 망가지고 주식시장이 망가진 거를 트럼프가 살린 게 아니죠. 여기 보십시오. 오바마 시절부터 오바마가 계속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거 뒤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어받았을 뿐이라는 얘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 역대 뭐 실업률 취직 뭐 그런 거 항상 트럼프가 자랑했지만 여기 또 나오죠. 모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이렇게 오바마 때부터 쭉 되던 거 트럼프가 이어받았을 뿐이라는 평가가 뒤에 가서 나오고요. BBC 기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가 맨날 미국 역사상 자기가 최고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 그렇지 않다. 다 조사해보면 더 좋은 때 많았고요.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기는 항상 그 뭐 히스패닉계, 흑인계, 소수인종들의 어떤 취업의 길도 많이 열어놨다 하는데 실제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미국 평균 임금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죠. 오바마, 트럼프. 그래서 이 BBC 기사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갑자기 오바마 때 정책하고 전혀 다른 자기만의 정책을 내세워서 경제를 확 되돌린 게 아니다. 대선 전에는 오바마 공격하면서 이놈들이 잘못됐고 내가 취임하게 되면은 나만의 이런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말은 해놓고 직접 당선되고 나서는 오바마 정책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받아 먹었을 뿐이고요. 오히려 트럼프 시절에는 너무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풀고 모든 그 뭐 기업들에 대한 감세 뭐 이런 거 많이 해주고 기업 친화적으로 하면서 주식시장을 그때부터 너무 뻥 튀겨놨죠. 좀 거품이 끼게 만들었고 실제 어떤 경제 성장 같은 건 트럼프 때에 가서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정점 치고 상투 찍기 시작하는 때였다라는 게 지금 나옵니다. 그럼 뭐 경제를 망쳤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경제가 그 당시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그것이 트럼프가 그래서 경제를 잘했다라고만 또 일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다는 건데 그 당시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거 안 하고 아주 그 찬양 트럼프가 모든 걸 다 잘한 것처럼 매번 됐고 우리가 그 주어지는 정보만으로 당시 평가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또 어떤 트럼프하고 연결하는 그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항상 정치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당시를 살았던 우리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일괄된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계산적으로 그 눈앞에 근시안적인 계산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한 뭐 해외의 어떤 그 미군 기지를 주둔함으로써 계속 자기들이 그 손해 보게 되는 거 금전적으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전부 철수시키죠. 중동에서도 이제 그때 이제 철수시킬 때 여기 틀림없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뭐 승리 선언을 하면서 철수를 했죠. 근데 사실 그때부터 중동에서 다시 또 IS나 뭐 이런 거 시리아 반군 뭐 이런 거 다 이제 더 내전 이런 것이 더 이제 격화되고 하면서 거기서 미군을 어떻게 빼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지금 난리가 더 났죠. 세계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의미에서 어떤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관세 장벽, 무역 장벽 없이 효율적으로 저 나라에서 임금이 낮은 나라에 그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할지 못 사는 나라에 대한 착취라고 할지 그거는 이제 사람들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계화, 무역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더 좋게는 각 나라에서 어떤 갈등을 없애고 그래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계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세계화에 기여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트럼프와 트럼프의 그 참모진, 그 다음에 그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앵무새처럼 얘기했던 우리나라 언론들만 했던 얘기지, 시간이 지나고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언론사의 기사들이나 또 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나무위키만 봐도요. 너무 그 근시안적으로 자기들은 절대 돈을 손해보지 않겠다.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이 돼서 자기 돈 써가면서 전 세계의 어떤 경찰력을 우리 돈 써가면서 남의 나라 지켜주려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고 걷어들일 때 어떤 대안이 없이 무작정 급하게 걷어들여 갖고 그 지역에 다시 평화가 없어지면서 다시 그 지역에 분란이 시작된 것이 바로 트럼프가 급하게 그런 식으로 대안 없이 미국은 더 이상 손해보기 싫어하고 빼가면서 생겼던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주한미군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트럼프가 만약에 자기가 재임을 해가지고 2기 대통령이 됐을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기억들 하시죠? 예. 근데 주한미군 빼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한미군이 떠나도 우리가 어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주요 그거의 어떤 거에 준비가 됐다. 그 정도 해주면서 슬슬 빼면 좋겠는데 당장 손해보는 거 그런 준비고 자시고 그냥 빼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혼란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게 단순히 어떤 북한하고 관계가 트럼프가 좋았으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이제 좋았다고 하기보단 그 나중에 이제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지금처럼 악랄해진 거 그전에는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악수하고 트럼프하고도 내 친구 하면서 악수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죠? 트럼프가 갑자기 기억들 하시려는 분들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는 약속을 사실은 트럼프 쪽에서 뒤집어 엎고 김정은을 갑자기 버려버렸죠. 그래서 김정은도 비 맞은 생쥐꼴이 되면서 앙심을 품게 됐고 그런 얘기까지는 또 정치 얘기는 조심해야 돼.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아베 일본은 저렇게 개무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잘 대해주네 하고 너무 막 국뽕에 취해서 트럼프를 좋아했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만약에 내년부터 된다 했을 때 아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일본 신문에 나온 기사 평론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정말로 트럼프하고 관계를 미국하고 잘했다고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평가하고 완전 다르죠. 예. 조만간 제가 반도체에 관한 영상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 항상 우리는 일본 이래서 어떻게 큰일 났네. 중국 이래서 어떻게 잘난 척 하더니 그런 국뽕에 취하는 저거 봐라. 저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그런 내용들만 갖고 오지 전체적인 어떤 통찰력에는 이렇게 크게 보는 그런 쪽의 기사 언론들은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작년 4월부터 제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10년 먹거리 지금 이대로 다 뺏긴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밀어주면서 그쪽으로 다 몰아간다. 그 다음에 지네 나라 인텔하고 마이크론 밀어주면서 그쪽으로 다 몰아간다.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먹고 사는 우리의 먹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지금도 제일 큰 먹거리가 삼성의 반도체인데, SK의 반도체인데, 요거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으로 완전히 다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 주력 산업 강탈당하는 것처럼 제 경술국치라고 말씀드렸죠. 이대로 가면 1년, 2년 지금 계속 뺏긴다 했죠. 그 당시 지금 언론 사설사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뭐 미국이 일본이 뭐 라피더스 만들고 할 때도 다 코웃음 쳤습니다. 예. 이제 와서 따라오려고 하지만 일본 뭐 아주 뭐 소식통이라는 분들 우리나라 뭐 굉장히 큰 메이저 언론들의 뭐 사설 그 당시 봐도요. 예. 제가 다 그때 봐서 기억이 나요. 일본이 저러지만 절대 못 따라온다. 너무 격차가 크고 예전에도 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에 뺏긴 반도체 주도권을 80년대 때는 일본이 주도권이었죠. 그걸 다시 빼앗아와보자 하고는 자기들이 뭔가를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짓을 했었는데 절대 못한다. 일본의 어떤 시스템이 지금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이번에도 코웃음 치면서 되게 그때 기록 제가 그 이러면 안 된다고 블로그 유튜브에 그런 글을 1년 전에 올릴 때도 주류 언론들은 그런 저하고 전혀 다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제 글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얘는 너무 걱정이 심하다. 말도 안 되는 걱정까지 하고 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우습다, 일본이 저래봤자 안 된다 하고 사설을 썼던 그 메이저 언론의 그 양반들이 지금 왜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일본에 뺏기는가 그런 얘기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무역 전쟁을 일으켰었죠.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을 사실상으로 그 전부터 중국을 어떤 그 대만하고 이쪽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금융 세력이 그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서 잡아가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에 트럼프하고 손잡고 트럼프하고도 같이 미국을 전 세계 패권국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이 세력들 또 금융 세력들이 트럼프한테도 그렇게 한번 잘해보자 했겠죠. 근데 트럼프가 항상 제가 볼 때는 뒤에 가서 엇나가요. 너무 조금 같이 일할 만한 그게 못 되는 거죠. 제가 그거는 저번 그 트럼프 가장 최근 2월 3일 영상 트럼프 2부에서 자세히 제가 해놨으니까요.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만큼 무역 제재를 했다는데 그 당시 중국 무역 제재 때문에 미국이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오기 시작하고 미국 경제가 더 피해를 봐요. 미국 산업이 중국이 본 것보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이런 BBC 기사 이런 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 뭐 나온 얘기고요. 근데 트럼프는 항상 아니죠. 나 때문에 미국이 잘 살게 됐다. 불리한 얘기는 항상 안 해요. 트럼프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평가가 나오죠. 금융 배후 세력이 트럼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학을 띄었던 게 뭐냐면 외국에 있는 이 미군 기지 이것도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건데 이거는 적자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외국에 미군 기지를 둠으로써 미군 기지가 떠나면 그쪽에 국방력에 큰 공백이 생기면서 미국 없으면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쪽 나라들이 뭐든지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치도 다 휘둘리고 경제도 휘둘리고 하게 하는 그런 큰 포석이에요. 전 세계에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미국이 심어놓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엔 정말로 자유, 평화, 수호, 의지 미국도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축통화 패권이 끝나고 자기들이 다시 세계의 패자에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게 너무 싫어. 그때부터 얘네들이 요거를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한미군은 그런 단순한 동계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있으면서 사실 미국이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어떤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말 안 듣죠? 무조건 자기 어떤 그 구멍가게 저기 운영하던 구멍가게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돈 빼야지. 나토에서도 봐라 왜 유럽 지켜주려고 우리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러면서 뭐 비난을 했죠.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특히 독일에 대해서 독일은 돈을 이만큼도 안 내 하면서 그러나 나중에 다 그것도 드러났지만 독일이 제일 지금 2022년까지 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고 돈 제일 많이 냅니다. 유럽에서. 예. 돈 제일 많이 내고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건데 독일의 여자 총리 메르켈 총리가 있었죠. 우리나라 그 당시 언론 주류 언론 특히 보수 언론에서 메르켈을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해가지고 왜냐하면 좌파 성향으로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메르켈이 그 나라에서 좌파로 평가되는지 우파로 평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파의 개념들이 다 틀리니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틀리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반공 그쪽으로 가야 우파라고 보죠.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메르켈에 대해서 항상 저기 뭐 깎아내리기만 하는데요. 메르켈은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독일 국민들한테 80%의 지지를 받은 총리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대단하다고 좋아하는데 뭘 우리나라가 여기서 메르켈 보고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깎아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좀 웃기죠, 그것도? 결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소인배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게 되면서 그 당시 우방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맞죠? 중국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 제재한다. 오바마에 그걸 이어받아서 했을 때도 지금은 뭐 저기 뭐 캐나다나 뭐나 다 유럽이나 지금 다 미국 편에서 그럽시다 하고 하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트럼프 때는 어땠나요? 전부 손절쳤어요.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기억들 나시죠? 캐나다나 뭐 유럽이나 다 아유 각자 마이웨이 갑시다. 니들하고는 도저히 저 트럼프하고는 뭘 못하겠다 해서 완전 미국 고립주의가 됐어요. 미국이 고립주의가 되면 기축통화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거는 결국은 당장 눈앞에 자기들 극렬 지지하는 아주 그 좁은 시야로 보는 미국의 지지자들한테 맨날 과대 광고하고 허위 광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고 좋아하면서 자기 만족을 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사실상 미국 고립주의를 그 당시 가져왔고요. 그대로 두면은 미국의 멸망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기축통화 패권도 더 떨어지고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세계화가 얼마나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힘의 미국이 사실은 잡고 있던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힘의 균형을 자기들의 그 돈만 생각하면서 빼게 되면서 트럼프가 2기에 자기가 연임하게 됐을 때 내놓은 공약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철수도 있지만 나토에서 미국 탈퇴였어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 와 지금 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들 뭐 나토에서 다들 뭐 미국이 이렇게 열심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만큼 유럽 얘네들도 그만큼 돈 많이 내고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는 그게 싫어서 우리 미국만 손해보니까 빠질래 하는데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는 순간 그쪽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왜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잘했는데 왜 재선에서 탈락을 했나요? 재선에서 탈락한 게 아니라 아주 그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죠. 탄핵 소추를 2번이나 당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대통령입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 새끼는 안 되겠다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물론 상원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그것이 지금 그 평론가들이 평가하는 게 트럼프에 대해 2가지죠. 왜 그렇게 끌려 내려왔나? 불명예 퇴진을 당했나? 첫 번째는 코로나에 대한 대처입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못했어요. 그 본인 스스로도 마스크 필요 없다 해서 마스크 안 쓰고 막 앞에 나오고 한 거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앞에 나와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거짓말이고 이거 잘못된 뭐다, 저 음모론적인 그런 걸 내세우면서 백신 맞을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했죠. 물론 그러면서도 전 백신 빨리 개발하라고, 자기도 이제 급해지고 미국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 백신 빨리 개발하라고 막 국가적인 프로젝트도 막 만들고 했죠. 뒤늦게. 그 당시 기억들 벌써 몇 년 안 됐잖아요. 잘 기억력을 더듬어 보십시오. 미국에서 사람 그 죽어나가는 거 보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야, 우리나라는 그때 방역 잘 해갖고 많이들 안 전부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많이 뭐 어디 뭐 대면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다 피하고 막 서로 간에 이렇게 조심했지만, 미국은 트럼프가 봉쇄하지 마라. 유럽도 그 당시 봉쇄하고 하는데 봉쇄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고 다 풀었잖아요. 사람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 그때 뉴스에서 보시고 다들 이러다 미국 진짜 없어지는구나, 망하는구나, 다들 걱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람 많이 죽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아주 미국 사람들한테 완전 찍히게 돼요. 너무 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저도 사실 이 지금 메신저 RNA 방식으로 많은 이 백신이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검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사람 몸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3번인가 4번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일할 기회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보면은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뭐 야 좀 알아보니까 뭐 아프기는 좀 하지만 그래도 백신 없어도 훨씬 뭐 잘 어차피 뭐 걸리는 건 똑같더라 하면서 다들 맞기 싫어했죠. 저도 찜찜해서 아마 요양병원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내가 조심하지 뭐고 안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죽어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셨으면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이 정말로 뭐 그런 병이 있고 나이 들고 약하신 분들 모아놓은데 코로나가 한번 돌면요 하루에 10명, 20명씩 죽어나갑니다. 그걸 막 보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밖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하고 백신 안 맞고 버텼던 사람들이 면회를 오거나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옮고 그것이 하루 만에 쫙 퍼져갖고 10명, 20명씩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은 저도 뭐 나름 뭐 그 당시 이거 아직 다 이렇게 검증도 안 된 백신인데 괜히 맞아봤자 부작용 나면 어떻게, 나는 저기 코로나 걸려도 내가 잘 관리할 자신 있는데 하더라도요, 행여나 나는 괜찮더라도 나 때문에 내가 옮겨오는 매개체가 돼서 이 어르신들이 몇 명이 갑자기 죽을까봐 부작용이고 자시고 일단 맞게 됩니다. 내 한 몸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물론 이제 뭐 혼자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잘 관리할 뭐 어떤 자신이 있는 분들은 안 맞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안 맞고 백신을 뭐 못 믿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사회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사회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게 싫어, 백신이 말도 안 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오게 될 사회의 피해가 뭔가. 버티는 사람은 버티겠지만 힘없는 약자가 너무 많이 희생되지 않는가. 그러면 전체를 보고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지도자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걸 못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걸 안 좋게 평가받아갖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쭉 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항상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당신들 못 사는 사람들, 소수인종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모두 너희들을 착취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서 뭘 하겠다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홍위병으로 만들어서 취임을 했는데, 실제 취임하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 지지했던 그 빈곤층들은 다 버리고 노동자들은 다 버리고 완전 기업 친화적인 정책만 다 반대로 내놓았죠. 이런 것도 나중에 조금 안 좋게 평가를 받았고요.
뭐 이렇게 봐도 나오네요. 예, 뭐 트럼프가 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미국 안에서 나중에 평가를 받았는가? 우리 언론에서 이런 얘기 하던가요? 이거는 미국 언론에서 지금 그 이후에 나온 평가들입니다. 예. 현재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언론이나 뭐 경제계, 그 다음에 뭐 정치계 모든 그 학계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항상 이 조사하면 그런 지식인들 딱 해갖고 나오면 1위예요, 지금도. 그 왜 그런지 이게 쭉.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좋은 것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특히 트럼프를 조금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걸로 이용하고 싶었던 우익 언론들이 많이 미화해서 트럼프가 맨날 선전한 트럼프 참모진이 돼가지고 좋은 얘기만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는 뒤에 나온 객관적인 평가들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얘기니까 또 신경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미국 고립주의 그런 거.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당시 얼마나 그 막 말도 안 되는 그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인종차별적인 얘기, 뭐 또 그런 정책들 이런 거 나오고요. 하지만 항상 음모론을 자기는 계속 꾸준히 이용한다. 반지성주의로. 예. 그런 거 믿는 사람들 그대로. 그러면서 역대로 미국 국민을 제일 크게 분열시켜 놨다. 자기 그 홍위병을 만들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역사학자들이 제일 안 좋게 봅니다. 미국이 두동강 나게 만든 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지도자의 위치에서 항상 국민들을 화합하고 어떤 그런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면서 조율시키고 하면서 국가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런 건 많이 신경 쓰고 그런 사명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오직 자기한테 열광하는 세력들 그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분열을 더 이용했다. 음모론도 이용했고 그래서 역대로 지금 트럼프 시절에 미국의 모든 내부 분열 여론이 거의 뭐 이러다가 남북전쟁 다시 오는 거 아닐까 아니 그런 것들을 지금 모든 역사학자들, 경제학자들, 정치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어떤 그 잘못으로 지금들 얘기하고 역대 최악으로 평가를 한 여기도 나오네요. 근시안적인 정책. 트럼프가 자기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로 그런가. 미국 고립주의고 그 미국 금융 배후 세력한테는 이 기축통화를 끌고 가는데 가장 잘못된 얘기입니다. 쭉 나오는 거 한번 트럼프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한 거를 그 당시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대로 퍼와가지고 가져다 준 것처럼 정말로 트럼프가 잘한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트럼프가 그러면은 재선을 못하고 쫓겨나고 그 이후에 그 많은 지금 법적인 잘못된 그걸 평가하는 사법적인 위험들이 지금 엮여 있고 또 왜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제일 논란이 있고 제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나. 트럼프가 항상 자기의 치적이라고 선전했던 것들이 정말 그런가. 한 번쯤은 그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대로 옮겨왔던 그 내용 말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국제적인 모든 이런 평가들 한 번씩은 살펴보는 것도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를 제대로 된 여러 이제 균형 잡힌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다르게 나와도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보를 다 봤는데 트럼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뭐 서로가 조율해 가는 게 사회죠.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좀 새로운 시각을 갖자는 얘기 오늘 또 괜히 이런저런 잡설 또 해봤습니다. 행복한 하루들 되시고요. 이런 이제 허접한 얘기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좀 저 밖에 계시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